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막강한 공군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 F-15EX 버전으로 개량될 F-15K 전투기들과 F-16V 버전으로 개량될 KF-16 전투기들을 동원한다 해도 북한과 중국 어느 쪽도 혼자서 공습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북한과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들을 뚫고 부족한 공군기 전력으로 공습을 시도하려다가는 자칫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귀중한 우리 공군의 조종사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 적국이 우리에게 도발을 가하더라도 역으로 이에 대한 보복 반격을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고 한국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자전 재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전자전 공격인데요. 우리가 개발한 KF-21 전투기에도 전자전 시스템이 있고 분명 우리 공군은 지금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전자전기를 운용 중이지만 어떤 것도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나 미 공군의 EC-130H 컴파스콜 전자전기와 F-16CJ 전투기 조합에 미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4.5세대 전투기들의 대부분 탑재되는 것이 전자전 장비이지만 본격적인 전자전기가 아닌 이상 강력한 출력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지상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들이나 전자전 장비들을 재민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수십 년간 미군이 수집해온 적성국들의 각종 통신 주파수와 레이더 전파 등에 대한 데이터가 가득한 AN/ALQ-99 전자전 포드가 장착되며 이들의 경우 추가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별도의 전력 발생 시스템 또한 함께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 공군에는 아직 이런 수준의 전자전기가 없는 반면 갈수록 주변국들의 전자전기 전력이 강해지며 유사시 우리나라를 위협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20 스텔스 전투기 배치를 크게 늘리면서 제16D 전자전기의 실전 배치를 함께 늘리고 있고 그런 중국군을 지난해 미국은 압도적인 전자전 능력으로 제압한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려 하자 중국은 그녀가 탄 전용기를 격추시켜버리겠다 위협했는데요. 그러나 중국군은 당시 미 해군의 전자전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자전 전력과 전자전 전력이 맞붙을 경우 더 방대한 데이터와 더 뛰어난 기술 수준을 가진 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상대방의 전자전 패턴을 모두 파악해버림으로써 우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전자전기가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드디어 자체 개발을 통해 전자전기를 확보한다는 소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19년부터 사업화가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던 국산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2020년 돌연 군의 소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가 닥쳤습니다. 반면 2020년 12월 일본의 방위장비청에서도 가와사키 중공업과 하나 1567억 원의 자국산 C2 수송기를 개조해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전자전 분야에서 전자전기 개발이 계속 늦춰지니 이처럼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전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발표된 2023-2027 국방중기 계획에는 우리나라 공군의 전자전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적의 방공망 레이더들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안전하게 공군 전술기들이 전략 목표물을 폭격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기대됩니다. 어떤 소식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이 2022년 12월 24일 2023-2027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5년간 331조 원의 국방비를 사용해 전력 증강을 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공군력을 크게 강화시켜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압박에 맞서려 하고 있으며 10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대대적인 공군력 증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인데요. 이번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전기 사업은 2027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며 2조 원의 사업비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기 개발 사업은 기술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단계적 개발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선 개발하기가 좀 더 쉽고 빠른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용될 기체는 미 공군의 전자전기인 EC-130H 컴파스콜의 경우처럼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수송기가 사용될 수도 있고 EC-37B의 경우처럼 비즈니스 제트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가 목표대로 잘 개발된다면 이 전자전기는 강력한 출력으로 광역 재밍을 가해 최대 250km 범위 내의 적 방공 레이더들을 먹통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형 기체 기반의 이런 전자전기는 적진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거리에 따라 재밍 효과가 급감하는 구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자연 지형 지물에 의해 전자전 재밍 공격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전자전기는 EC-130H 컴파스콜 같은 수송기 기반보다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의 EC-37B와 같은 기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미 공군에서는 그동안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로 C-130 수송기 기반의 EC-130H 컴파스콜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이를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의 EC-37B 전자전기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자전기의 경우 수송기보다 더욱 높은 고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전 재민 공격이 닿을 수 없는 음영 지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더욱 빠르고 민첩하게
신속하게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적의 위협으로부터 무사히 도망치는데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욱 긴 시간 동안 장기 채공이 가능하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장점인데요. 통상적으로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들은 여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자전 정보 수집 역할도 대부분 맡아 수행하는 편이 많은데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적국의 전자전 데이터를 가장 방대하게 갖추고 있으며 지금도 활발히 이를 수집하는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당장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같은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갖추기 이전에 많은 수의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를 확보해 꾸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정거리가 최소 200km 이상이 이를 것으로 보이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를 개발했고 이후 사정거리가 무려 300km에서 400km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PL-21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 공군 또한 획기적인 사거리에 더 뛰어난 기동력을 보유한 AIM-260JATM이나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긴 사정거리를 가진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는 이유는 모든 공군의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후방의 지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월한 감시 능력으로 공군력을 2배로 늘려주는 조기경보 통제기나 전투기들의 항속거리 및 전투행동 방향을 크게 늘려주어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공중급유기, 적의 방공망에 광역 재밍 공격을 가하는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 등은 느리고 둔중한 편인데다 스텔스성을 갖춘 것도 아니고 회피 기동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적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저격당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감안해 볼 경우 우리 공군의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는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의 EC-37B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 방공망 제압 시드 작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폭격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들과 함께 날아다니며 좀 더 정확한 목표물에 강력한 재밍 공격이 가능하며 빠른 회피 기동 또한 가능한 EA-18G 그라울러 같은 에스코트 전자전기가 필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우리 공군에서도 오래전부터 해외로부터 4대의 전자전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거론해 왔습니다. 2020년 우리 공군에서는 키다의 소요 검증 실패로 인해 전자전기 개발이 좌초된 바 있지만 이 당시 대형 기체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 개발과 함께 KF-11 보라매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는 소형 전자전기 즉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밝혀진 바 있는데요. KF-11 전투기는 시제 5호기의 비행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초음속 비행과 각종 무장 발사 테스트에도 성공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막대한 금액과 오랜 세월을 투자해 KF-11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한 도박이기도 했지만 그 결실이 앞으로 점차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전기의 경우 미국에서도 절대 수출하지 않는 전략 병기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스스로 전자전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호주에서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인 FA-18 EF 슈퍼호넷 전투기를 운용 중이라 이와 호환될 수 있는 EA-18G 그라울러 전투기를 대여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 전자전기의 AN/ALQ-99 포드에 대한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 측에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살짝 뜯어봤다가 미국 측에게 엄청난 질책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원격 지원 재밍 전자전기와 에스코트 전자전기의 경우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며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는 존재이기에 우리나라가 두 종류의 전자전기를 모두 개발해 운용하게 된다면 공군력에 엄청난 질적 성장이 있을 것이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이미 우리나라의 전자전기 개발은 주변에 비해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라도 개발을 시작해 꾸준한 노력으로 주변국들에 밀리지 않는 전력으로 성장하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